네, 안녕하세요.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돈이 되는 코인에다가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눠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보시다시피 9월 16일 월요일 딱 오전 10시를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실 건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코인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과 코인 얘기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의리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 이제 비트코인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제 코인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코인 시장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례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업비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앞에는 요 이평선을 확실하게 딱 지지를 하게 되면서 여기를 정확하게 지지, 즉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요 비트코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 전저점 구간까지 딱 내려왔을 때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또다시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뭐 요런 얘기들이 갑자기 뉴스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바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강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엔캐리 청산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가격이 쭉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저점을 이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의 움직임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고 그 다음날에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요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뉴스는 여러분들 9월 15일에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딱 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야? 야, 좀 참아봐. 지금 너네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 진짜 난리 나니까 좀 참아봐. 약간 좀 요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요번에는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12월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예 딱 전망을 던져줬단 말이야.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게 생긴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요번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11월에 대선이라는 정말 큰 빅 이벤트가 있는데, 갑자기 이 전에 여러분들 갑자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엔캐리 청산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자금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일본의 달러 가치, 미국의 달러 가치 자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닛 앨런 예무부 장관이 아니고, 재무부 장관은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냐면 당연히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지금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눈치는 보죠.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연준에서 의장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재무부 장관을 하는 게 보통 이제 하나의
좀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예전에 연준의 의장이었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재무부 장관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도 이런 쪽으로 좀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자, 지금 일본이 최대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어느 정도 좀 푸시를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여러분들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야 이거 미국이란 나라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미국 내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민심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서 이걸 좀 고려해서 12월로 좀 밀어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악재가 좀 해소가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여기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제 11월에 여러분들 대선, 자 11월이면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고 12월에는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제 일본이 엔캐리 그 엔화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되면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이 또다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여기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엔캐리라는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작스럽게 막 미친듯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자 횡보를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여기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불확실성이 모두 다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갑자기 막 미친듯이 올라간다 뭐 여러 유튜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의 돈을 투자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저도 이제 단기간에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간에 있어야 되는 불확실성들이 점점점 좀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뭐 이전에 경기 침체를 많이들 우려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0.25%를 내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자 예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빅컷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엔캐리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모두 고려해보면 당연히 살짝만 올라왔다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자 이런 우하향 추세와 저점은 똑같아지는 풀링 웨지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12월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끝난 다음에 풀링 웨지에서 이제 이 꼭지점 부근에서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쫙 올라오게 되면서 자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그제서야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풀링 웨지가 딱 나오게 되는 그 시기도 정확하게 맞물린다라는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요 정도의 시나리오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단기간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한 62에서 64K 사이 그러니까 63K가 될 건데 63K 수준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롱숏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롱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63K 수준까지 단기간에 올라간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이제 들어가시면은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나믹하게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뭐 살짝의 용돈벌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비트코인 요 도미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뭐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간에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돈이 되는 코인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렸다? 요 자리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찌됐든 전고점을 딱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당연히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제가 봤을 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항대를 맞을 수 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구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저항대를 맞을 때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매매를 하시되 자 여기에서 저항대를 맞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쭉 떨어지는 모습이 한 번쯤 나올 거거든요. 왜냐?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라이징 웨지가 나오게 되면서 라이징 웨지의 꼭지점 부근에서 이제 저항대를 뚫어 올린 거라서 그럼 이 다음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쭉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들? 당연히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될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폴링 웨지를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에 원래 수급이 알트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 거다? 자, 알트 물량이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알트에다가 베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자, 지금 당장에 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시가총액이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저점을 오히려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요렇게 우상향 추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요 정도 라인 540 요 정도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제대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쫙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알트코인을 어떤 거를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건 잠깐만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미국 대선, 그리고 12월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끝나게 되면 내려오고 있는 폴링 웨지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략 어느 기간쯤에 요 앞에는 전고점이 확실하게 돌파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과거에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점이 있었었는데, 그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점이 언제였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가 한 3% 수준에 있었을 때부터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또 뭐 장단기에 뭐 금리 차이도 막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또한,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때 당시에 단기간에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2024년 9월 18일, 11월 7일, 그리고 12월 18일까지 금리를 총 3차례 인하를 한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럼 0.25%씩 3번에 내릴 거니까 이제 내년 한 1월쯤이 되면은 4.75% 정도의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과연 내년 1월 29일에는 어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금리를 3.75에서 4%까지 내리는 게 지금 일 아닙니다. 가장 지금 이렇게 좀 의견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말이 안 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 한 내년 3월 19일 정도에 FOMC 회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의 금리까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던 구간이 바로 예전에 3월달 금리가 이제 3%대 정도까지 진입을 했을 때부터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3% 수준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반대로 증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면서, 자, 폴링 웨지 이제 벗어나서 자, 계단식의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3월쯤이 되면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를 요 앞에는 전고점까지 우선 먼저 갈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68K가 돼요. 68K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전고점이 자 74K를 돌파하러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자, 저는 이제 조만간에 여기서 나와주는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착실하게 좀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요번에 전고점이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돌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저는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런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가 아니고 요런 식의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가 한 83K 수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어떤 걸 좀 잡아봐야 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드릴 종목은요, 오늘 한 딱 4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토카막 네트워크입니다. 자, 토카막 네트워크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쫙쫙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자, 요렇게 내려가던 우하형 추세가 드디어 돌파가 되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조만간에 한 번쯤에 이제 슈팅에 나와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러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지금 가격 현재 1328원인데 저는 아무리 못해도 대략 요 라인 한 1757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단기간의 슈팅을 좀 노려보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메디블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메디블록은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죠. 자, 저점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딱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박스권의 고점 라인까지는 단기간에 가겠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1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3원 정도 위치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르마 체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피르마 체인 어때요? 최근에 굉장히 큰 거래량과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고 눌림목을 주고 있죠. 이럴 때는 쌍바닥 만들면서 한 번쯤에 슈팅이 더 나오게 되는데, 그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는 매물대가 소화가 된 지역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역이 아니고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슈팅이 나올 때는 대략 한 56원 요 정도 구간까지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룸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룸 네트워크도 자,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하형 추세가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돌파가 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요 21선이 이제 돌파를 할 거거든요. 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땐 80원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야 되가 충분히 있으니까 요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도 되게 매력적인 게, 자, 지금 요 앞에 있는 그 굉장히 큰 매집봉이 한번 출현을 했다가 이 매집봉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딱 지금 출현을 했다라는 거는, 자, 그만큼 여기에 있는 이 박스권이 이제는 돌파를 하러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이 이제 돌파가 된다라는 건 여기에서 있었던 가격이 대칭이 잡히는 가격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180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딱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되겠고요. 자,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좀 마이너스 구간까지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계좌 자체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코인을 우리가 제대로만 잡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런 계좌를 확실하게 돌려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를 확실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저랑 이렇게 꾸준하게 또 영상으로 소통을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단타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계좌가 확 이렇게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한 번에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보셔야지만 계좌가 순식간에 점프업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특징이 있는 게, 자, 바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요. 자, 이때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집이 되는 요 물량 자체가 요 앞에서 터져 나왔었던 이 매물대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인 건데, 자, 제가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을 줬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눌림목을 잡고 쌍바닥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저는 예전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수익을 좀 내실 수 있게 다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자, 요번에도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대시세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지금 빠르게 받아가서 정말 올 한 해 큰 수익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히든 종목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역시 여러분의 코인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종목 정말 잘 좀 받아가셔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로 손실 났던 거 모두 다 회복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